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고장 원인으로 강의가 늦어짐과 목소리 갈라짐에 따라 넓으신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회복지 과목에서 사회복지 조사론 수업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세히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챕터 7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제7장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제1절에는 양적 연구, 제2절에는 질적 연구 수업을 하겠습니다. 제1절 양적 연구 1. 양적 연구의 개념. 먼저 현상을 설명하고 난 후에 이를 검증하는 논리 실증주의의 바탕을 둔 자료 수집 방법이고요. 결과를 중시하여 이론에서 가설을 수립하고 이 가설을 자료를 통해서 검증하는 연역적 연구 방법입니다. 어떤 현상의 특징과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선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집한 자료를 수량화하여 통계 분석 방법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 의해 연구자가 세운 가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이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상이나 문제를 수량한다 그랬죠. 그러면 수저로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 하여 통계적 수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즉 양적 연구의 개념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거나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1. 양적 연구의 개념 이어서 양적 연구는 특히 연구 대상의 속성을 수량적으로 표현하고 통계 분석을 통하여 밝히는 인구주택총조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또 통장이나 반장인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 여론조사 2개 혹은 그 이상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 평가조사 등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연구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양적 연구는 질문조사, 구조화된 면접이나 조직적 관찰 실험, 내용 분석, 통계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객관적, 가치 중립적, 합리적, 경험적 접근에 의해 가설을 수립, 검증함에 따라 객관성과 보편성이 강조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양적 연구는 연구 대상의 속성을 수량적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통계 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관계나 차이를 밝히는 연구 방법이라고 했어요. 즉, 이 내용은 숫자,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검증하거나 일반화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해하셨나요? 양적 연구의 특성 이어서 결과 지향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현하는 연역적 접근 방법이래요.
복수 사례 연구나 반복 연구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고 초점을 둡니다. 그 다음, 연구자 교체가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연구자와 조사 대상자 사이의 반응 효과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양적 연구는 기술, 설명, 예측, 보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어떠한 현상의 묘사나 빈도, 중앙치, 분포 등을 탐색하여 진리와 법칙을 발견하는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양적 연구는 기술과 목적이 있죠. 그래서 기술과 설명, 예측, 보고. 이는 양적 연구는 데이터를 통해서 현상을 수량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미래의 경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3.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선택 기준인데요. 연구 전략과 연구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적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 탐색적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기술적 연구는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하거나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택 기준의 차이는 단독적으로 통계 이용과 연구자의 분석에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 교체가 언제든지 가능한 거고 연구자와 조사 대상자 사이의 반응 효과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양적 연구는 기술, 설명, 예측 보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어떤 현상의 묘사나 빈도, 중앙치, 분포 등을 탐색하여 진리와 법칙을 발견하는 기초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특성을 구명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으며 최근에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와 법칙이다. 양적 연구는 진리를 찾아내고 그것이 여러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성립할 때 법칙으로 발전시켜 인간 행동이나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추세가 됐지요. 3. 영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선택 기준. 주로 큰 표본의 구조화된 질문지로 적은 시간에 숫자로 측정이 가능한 경우, 충분한 면접 시간 확보가 어려워 상호작용 또는 관찰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통계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경우의 질적 연구 주제를 모르거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작은 표본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면접 또는 관찰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얻은 연구 결과를 어떤 한 개인으로 제한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큰 표본의 구조화된 질문지로 적은 시간의 숫자를 측정하죠. 근데 이거는 연구자가 참여자와 길게 대화하거나 깊이 있는 면접을 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뜻하는 거고요. 두 번째, 충분한 면접 시간 확보가 어려워 상호작용 또는 관찰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상호작용은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대화, 토론, 피드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관찰은 참여자의 행동을 직접 보고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통계를 이용하여 얻은 연구 결과 일반화할 수 있는 경우는 표본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모집단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질적 연구에 연구 주제를 모르거나 배타적인 필사적인 작은 표본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면접 또는 관찰로 많은 시간을 들여 얻은 이 연구 결과를 어떠한 한 개인으로 제한한 경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사례 연구예요. 결국적으로 사례 연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보다는 특정 사례의 깊은 이해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제2절 질적 연구 1. 질적 연구의 개념 질적 연구는 질적 조사라고도 합니다. 엄격하게 체제적인 경험적 탐구로 자료에 근거한 연구이며 사회현상과 연구 대상자의 삶과 경험을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해서 초점을 둔 현실 기반 이론을 추구하는 과학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요. 먼저 현상을 탐색한 후에 이를 설명하는 형상학적 인식론의 바탕을 둔 자료 수집 방법이다. 그리하여 과정을 중시하고 구체적인 관찰, 이것은 현지 조사로부터 일반적인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기납적 연구 방법이다. 그렇죠? 관찰이 맞겠죠? 양적 연구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적 현상이나 인간이 문제를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와 긴밀한 상호 작용을 하면서 그림, 언어, 시각 등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연구 과정이며 여기에는 근거이론, 민속지학, 참여관찰, 심층 면접, 그리고 초점 집단 면접, 사례 연구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근거 이론과 민속지학 이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3.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 질적 연구자의 자료 수집 방법은 메모, 인터뷰 기록, 일지 등을 통해 주로 기술적이고 이야기 방식의 연구 결과물을 산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요 방법은 관찰, 심층 면접, 개인 기록의 분석, 참여 관찰, 포커스 그룹 면접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러한 자료들은 주로 기술적, 서술적이고 이야기 중심적인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고 질적 연구자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경험이라든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적, 비구조화된 데이터 수집 방법들을 주요로 사용합니다. 제2저 질적 연구 3.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 관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자신을 두고 연구 대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관찰자의 존재가 관찰 대상의 정상적인 활동에 변화를 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 이야기는 연구자가 관찰자로만 존재하며 연구 대상이 연구자가 자신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심층 면접, 연구자와 응답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심층 면접. 응답자와 비언어적 반응까지도 관찰이 가능하며 개인 면접과는 달리 면접 시간이 길고 그 내용도 길대요. 그러면 신청 면접은 어떠한 것이냐? 신청 면접법이죠. 연구자가 응답자와 1대1로 하는 거예요.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개인의 생각이라든가 감정, 동기, 가치관 등을 탐색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2절 질적 연구 심층 면접법으로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 면접 시간이 길고 내용도 깊다. 이 말즉슨 응답자의 생각이라든가 감정, 동기 등을 심층적으로 나타낸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개방형 질문으로 사용하므로 매우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응답자의 경험과 태도에 대해서 풍부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보면 심층 면접을 통해서만 조사가 가능한 집단도 있대요. 이 얘기짓은 예를 들자면 감정적으로 민감한 주제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트라우마라든가 정치적 신념 그리고 가치관 등 그리고 소수 집단이라든가 전문가 집단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심층 면접의 단점 앞에서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표본의 수가 적기 때문에 면접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대요. 그렇죠. 작으니까. 그리고 면접자의 편견 등 개인의 감정 반응으로 인해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비밀 보장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하고 특히 면접 상황을 녹음할 때는 면접 대상자의 사전 승낙이 필요하죠. 이 얘기인즉슨 신뢰도나 대표성이 낮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면접을 진행한 사람이 개인적인 호불호나 감정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겠죠.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면접 참가자에게 그들의 답변이나 신상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보호된 점을 반드시 알려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몰래 녹음하면 안 되죠. 녹음 전에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2절 질적연구 3. 질적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 개인 기록의 분석인데요. 연구 대상자의 편지나 일기, 자서전, 사진 등이 여기 포함되겠죠. 정보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 연구자가 참여 관찰인데요.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참여 관찰인데 연구 대상의 현장에서 직접 자료 수집을 세밀하고 정교한 편이며 어린이나 문맹자와 같이 문자 해독이 어려운 대상으로부터 대상자의 보고 능력이나 의지 등에 반응해 받지 않고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어요. 계량화할 수 없거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현상, 예를 들자면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영동포 쪽방 거주자의 생활, 특히 일정 기간에 걸친 사회가정, 항의시, 노사협상, 공청회를 연구하는데 효과적이고 관찰자와 기록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래서 언제라도 연구 조사 설계를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3.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에 참여 관철이 있어요. 패턴의 정의가 있는데 패턴의 정의는
잘 알려지지 않은 관심 사항이나 참여자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회피하는 사건, 즉 참여자가 면담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삶의 특성을 설명하지 못할 때, 또는 현장의 상황, 활동, 사람, 의미 등을 기술하고자 할 때 참여 관철이 매우 효과적임을 제시하는 거죠. 즉, 이 얘기를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경우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말로는 드러나지 않는 행동이라든가 표정, 관계, 상황, 의미 등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포커스 그룹 면접이네요. 그룹 면접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방법인데요. 사회자와 참여자, 그리고 참여자 자신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즉 토론 중에 말하는 것이 포커스 그룹에서의 핵심 자료예요. 즉 정리를 하자면 포커스 그룹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그 과정 자체가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며, 연구자는 그 대화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커스 그룹 면접은 약 6명에서 15명의 응답자 집단에게 핵심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게 함으로써 어떤 주제나 현상에 대한 예비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고 참여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그들의 경험과 정보를 나눌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커스 그룹 면접은 정리하자면 여러 사람이 한 주제를 두고 토론하게 해서 예비적 정보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때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사회자가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3.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에 포커스 그룹 면접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자, 적은 비용으로 여러 개의 표적 집단으로부터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집단 상황에서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단 역동 작용을 한다. 집단 역동이 긍정적인 경우에는 집단의 상황 속에서 활발한 의견을 제시하겠죠. 그러나 집단 역동이 부정적인 경우 어떠할까요? 집단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의견이 편준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자면 포커스 그룹 면담은 적은 비용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안에서의 집단 분위기, 집단 역동이 좋으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나쁘면 어때요? 사람들 눈치를 보겠죠. 그러다 보면 한쪽 의견으로만 쏠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질적 연구의 유형이 있습니다. 질적 연구의 유형이나 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교재에서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민속지향 연구, 이것을 문화기술지라고도 합니다. 근거이론, 현상학적 연구, 역사연구, 참여행동 조사연구, 사례조사연구 등으로 한정합니다. 사질적 연구의 유형이 있는데요. 앞에서 민속지향 연구의 내용이 나왔었죠. 특정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의 행동뿐만 아니라 체계, 신념, 태도, 가치, 역할 및 규범 등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으로 문화 인류학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 민속지향 연구이다. 연구자가 그 문화 속의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간에 걸친 현장 조사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죠. 특히 현장 이수 있죠. 반영성이라든가 반응성, 그리고 호혜성, 현지 인화되는 문제, 사적 정보의 누설이라든가 속일수가 제기되겠죠. 문화기술지는 연구의 산물이며 단행본 정도의 분량을 가진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문화기술지, 민속지향 연구의 문화기술지는 특정 집단의 문화나 생활 양식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절 질적연구, 질적연구의 유형, 민속지향 연구다. 1번 일정한 집단에서 공유하는 행동, 신념 또는 언어 형태에 대하여 조사 문제를 정해요. 그 다음 연구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문화적 집단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장기간 참여 관찰과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요. 그 다음 4번, 수집된 자료에서 문화적 집단이 공유하는 행동이라든가 신념 또는 언어의 형태를 분석한다. 4. 질적 연구의 유형. 이번에는 근거 이론. 근거 이론은 실제 있는 그대로의 현상에 속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기납적으로 이론을 제시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죠. 그렇죠. 실제 있는 그대로니까 근거 이론의 기납적은 관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 보면 근거 이론의 목적, 이는 무엇인가? 사회적, 심리적 현상에 대한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인간 행동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근거 이론은 자료 속에서 이론을 찾아내는 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근거 이론, 글래서와 스트라우스에 의해서 처음 개발됐어요. 자료를 통해 존재하는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자료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기초 이론 혹은 현실 기반 이론이라고도 하지요. 두 번째, 집단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적절한 이론도 존재하지 않을 때
특히 유용하고 병원 운영이나 공공부조 프로그램 등과 같은 휴먼 서비스 분야의 연구 등에 쓰이고 있다. 근거 이론을 다시 요약하자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경험하는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연구 방법이죠. 근거 이론이니까.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복지기관 그리고 공공 서비스 등 사람과 관련된 분야의 휴먼 서비스 분야. 그래서 자주 이런 것들이 근거 이론이 활용된다는 뜻입니다. 근거 이론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새로운 관점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특정 이론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 연구자는 기납적 과정이 뭐예요? 관찰이죠? 그 과정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연역적 과정은 이론이죠? 이것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번 관찰 대상이 되는 새로운 사례는 이론적 표본 추출 개념에 따라 선정됩니다. 그래서 이 근거 이론을 연구에서는 다시 말하자면 어, 기존 이론에 얽매이지 말고 열린 시각으로 자료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과 이론 검증, 그러니까 귀납과 영역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연구 도중 새롭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론적 표본 추출 방식을 사용한다. 부연 설명을 더 해드렸어요. 어렵지요? 이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옵니다. 질적 연구의 유형으로 형사학적 연구입니다. 현상학적 연구는 어떤 현상에 대한 주관적 경험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그리하여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은 인간이 어떤 것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현상학적 관점에서의 과학은 논리실증주의적 과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상학적 연구를 요약하자면 현상학적 연구는 사람이 어떤 경험을 어떻게 느끼고 인식했는가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경험적이니까. 그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질적 연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질적 연구의 유형에 현상학적 연구의 보고서는 독자들에게 나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 잘 알아야 한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연구자는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통상 10명에서 25명 정도의 연구 참여자, 기준 표집이죠. 참가자와 주로 심층 면접을 하면서 면접 내용을 녹취하여 원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자료 분석에 있어서 현상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선입견을 배제해야 하는데 이를 현상학 연구자들은 경험을 가로치기 혹은 판단 중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현상학적 연구를
정리하자면 현상학적 연구는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경험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기 위한 연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자는 편견이 없어야 돼. 왜냐면 참여자들의 진짜 경험을 듣고 그들의 느낌과 의미를 독자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상학적 연구다. 사질적 연구의 유형 중 현상학적 연구인데 세부적인 형태예요. 자, 세부적인 형태는 무엇이 있나? 1번에 자기 발견적 탐구래요. 그리고 2번에는 해석학적 과정이 있고 3번에는 이해하는 질적 탐구로 1번의 자기 발견적 탐구에는 실제 현상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편견이 없는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는 해석학적 과정이란 해석을 통하여 매우 복잡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부터 일정한 유형을 찾는다. 3번에 이해하는 질적 탐구, 관찰 대상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특별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래서 세부적인 형태로 정리를 하자면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자기 성찰이죠. 자기 성찰이 뭐예요? 자기 발견적 탐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깊은 의미 해석은 해석학적 과정을 통해서 참여자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지적 탐구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탐색적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질적 연구의 유형, 역사 연구다. 역사 연구는 무엇일까? 역사를 배경으로 했겠죠. 자, 그럼 어떤 현상의 변화, 발전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찰하면서 사회와 문화 간의 발전적 과정을 비교하는 연구다. 두 번째, 과거의 시대적 상황과 현상과의 관계를 설명하여 그 현상에 대한 이론을 체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에 관한 정기적 연구를 비롯하여 기관, 단체 제도나 특정 사상에 관한 역사적 연구, 지역별 역사 또는 이들 간의 비교사 연구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역사 연구를 정리하자면 이 문자는 역사적 연구란 과거의 사건과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여 그 변화의 원인과 의미를 밝히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세우는 연구임을 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물의 생애나 제도의 변화 과정을 다루는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질적 연구의 유형, 참여행동 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참여행동과 조사 연구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함께 참여하여 토론과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 분석, 해결하기 위한 조사 방법이다. 단순히 지역사회 문제나 현실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사회 변화와 인파먼트의 주요 과제다. 이것은 자기 힘 찾기, 자기 힘, 막 자기의 뭐 힘자랑 힘이 아니고
어떤 자기의 역량 강화할 수 있는 자기의 힘이죠. 그래서 사회 이 참여 행동 조사 연구를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참여 행동 연구는 연구자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을 바꾸는 실천적 연구 방법이죠. 그 핵심 목표는 사회 변화와 주민의 임파워먼트다. 그래서 임파워먼트의 주요 과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자기 역량, 자기 힘을 키우는 거예요. 4. 질적 연구의 유형. 사례조사 연구. 사례조사 연구는 사례조사는 개별적인 사례에 관한 정보, 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연구 방법으로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으로 개입을 필요로 하는 인상적인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 활용되어 왔다. 사례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먼저 사회력 및 개인력 분석, 관찰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주로 대상자 사회를 중심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심도 있게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하여 사례조사 연구를 또 정리해보자면 사례조사는 한 개인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그의 문제라든가 환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에요. 사례조사 연구는 사회복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개입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자주 활용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클라이언트와 면접, 관찰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모아야겠죠. 그리고 그 대상자와 그 주변의 사회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사례조사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제2절 질적 연구다. 5. 질적 연구와 사회복지 시선의 유사점이다. 자, 질적 연구는 개입으로 기납적 사고와 문제를 정의했어요. 그럼 사회복지 실천에서 개입은 당연히 클라이언트겠죠? 클라이언트 개별 사정을 한다. 그리고 수집은 질적 연구에서는 십중 면접을 해요. 그 다음에 관찰하고 기록을 참고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에는 가정 기록이고 메모를 해야 되고 사례 보고를 해야 된다. 이 사례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사회복지 실천. 그리고 면담. 질적 연구에는 질적 면담을 해야 돼요. 질적 연구는 질적 연구니까.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면담은 치료 면담이죠. 치료 면담. 공감이라든가 감정이입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질적 면담은 연구자와 참여자가 직접 대화하면서 참여자의 경험과 생각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연구 방법입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와 사회복지 실천의 차이점이 있죠. 자, 볼게요.
질적 연구의 요소는 이론과 모델을 해피했어요. 그래서 비규범적이다.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이론과 모델을 중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규범적인 거죠. 질적 연구의 목적을 보면 지식과 이해의 증진, 학문성이고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복지사한테는 서비스 제공을 하고 원조해줘야겠죠? 서비스 원조. 그리고 질적 연구. 질적 연구의 초점은 사건이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쵸? 연구를 해야 되니까. 사건이나 경험이 되겠고, 사회복지 실천의 초점은 뭐예요? 클라이언트와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나 감정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종결의 질적 연구를 보면 연구 자료의 수집이다. 종결에는 연구 자료의 수집.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클라이언트 나왔죠? 클라이언트의 향상이다. 그리고 질적 연구의 목표는 학문적 검증이다. 학문적. 그렇죠. 자료를 수집해서 검증한 거니까 학문적 검증이 될 것이고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는 클라이언트를 서비스 제공을 해주고 원조를 해주면서 문제라든가 감정, 클라이언트를 향상시킴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다. 이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6. 질적 연구의 과정 1. 연구 주제 및 연구 절차 결정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와 배경이 되는 이론을 파악하고 이에 입각한 연구 대상자와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의 연구 절차 등을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기존 연구 결과에 나타난 자료 수집 과정이나 연구 대상자 선정의 장애 요소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연구 주제 및 연구 절차의 결정을 다시 요약하자면 기존 연구와 이론을 토대로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연구할지를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 연구에서 발견된 어려움이나 한계를 참고하여 실행 가능한 연구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이해 가시나요? 질적 연구의 과정 2번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질적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비롯하여 연구자가 문제 해결에 적합한 대상에 접근하여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상황을 자료로 수집하게 돼요. 이걸 표집이라고 해요. 두 번째, 연구 대상자와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중립성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은 관찰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연구자는 자료 수집 기술을 전제로 수집되는 자료를 정리하고 부호화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개별 사례에 의한 잘못된 일반화 또는 해석의 오류를 줄여야 되겠죠. 이거를 부호화한다. 부호화. 그래서 부호화된 자료는 그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기 위해서 분류하고 이 과정에서는 누락된 관찰과 앞으로 해야 할
관찰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돼요. 이러한 과정은 관찰이 진행되는 동안 환류를 통하여 반복되면서 이론이 형성된다.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을 다시 요약하고 정리하자면 연구자는 현장에서 직접 관찰해야겠죠. 그래야 경험을 통해서 자료를 모을 수 있겠죠. 그것을 부호화하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호화가 해석의 오류를 줄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부료하고 분류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반복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자료가 점점 체계화되고 결국 새로운 이론이 형성되는 것이 질적 연구의 핵심이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질적 연구의 과정, 케인의 분석이에요. 케인의 분석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범하기 쉬운 문제가 있어요. 1번에는 편협성, 이건 뭐예요? 부정하는 거죠? 2번에 원주민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적 반응, 4번에 성급한 결론, 5번 의심스러운 원인, 6 보이지 않는 증거, 7번에 잘못된 딜레마다. 이것이 케인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요약을 하자면 케인의 분석은 연구자가 질적 자료를 분석할 때는 자신의 편견이라든가 감정, 성급함 또는 지나친 동의실 때문에 객관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들을 인식하고 조심해야만 신뢰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케인의 분석을 보면 다 안 좋은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고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가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 때문에. 유혹 질적 연구의 과정, 가로 3번에 보고서 작성 및 결과 보고. 보고서는 문제의 제기와 기존 이론의 탐색, 연구의 방법 및 분석과 요약으로 구성합니다. 그리하여 질적 연구는 자료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할 때도 자료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해야 하며 분석적 서술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보고서 작성 및 결과 보고를 요약하자면 질적 연구 보고서는 단순히 자료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료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분석하고 그 과정을 글로 드러내는 보고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자료의 내용과 연구자의 해석을 엮어 쓰는 분석적 서술법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질적 연구의 깊이와 의미가 잘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7. 질적 연구의 신뢰성. 신뢰성을 저해 요인.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어요. 보니까 1번에 연구 대상의 반응성이다. 연구 대상의 반응성. 반응이 얼마나 있냐 없냐 차이겠죠? 그리고 2번은 연구자에 대한 편견.
연구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에요. 세 번째는 연구 대상의 편견이다. 보면 전부 다 연구 대상이죠. 연구자, 연구 대상. 음, 이렇게 이 세 가지는 모두 질적 연구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심리적 영향이죠. 이것이. 그래서 연구자는 객관성과 성찰적 태도를 유지해야 돼요. 왜냐면 질적 연구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심리적 영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 성찰적 태도를 유지하고 연구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솔직한 자료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떠한 자료도 얻을 수가 없겠지요. 칠, 질적 연구의 신뢰성이다. 신뢰성의 제고 요인이 있대요. 그럼 신뢰성 제고 요인으로 무엇이 있나 볼까요? 1번에 장기간에 걸친 관계 형성이래요. 2번에는 다원화, 3번에 동료 집단의 조언 및 지지다, 4번 연구 대상을 통한 재확인, 5번에 예외적 사례 분석, 6번에 감사 자료 남기기, 7번에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동시 사용해야 된대요. 그럼 1번부터 7번까지를 정리하자면 질적 연구는 사람의 경험과 의미를 다루기 때문에 연구자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죠. 2의 7가지는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전략들이에요. 어때요?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만 가랑비에 못 젖는지 모른다고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되세요. 이게 한 번만 들어갖고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2절 질적 연구 8번에 질적 연구의 특성이다. 그럼 볼까요? 질적 연구의 특성이 무엇이 있는지. 1번에 주관적이고 형상학적이다. 2번에는 기술적이고 탐색적이래요. 3번에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이다. 4번에는 자연주의적 그리고 상대적이죠. 5번에 기납적 과정 중시적이다. 6번 유연적 의도적이다. 7번에는 일반화의 한계다. 그럼 질적 연구의 특성에 1번서부터 7번까지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결론적으로 질적 연구는 인간의 삶과 경험이 깊이 있죠. 그리고 맥락적으로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연구예요. 그래서 정략적 데이터보다 의미 있고 경험적이고 맥락을 중시하며 유연하고 탐색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는 것이 질적 연구 특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쪽 조사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키포인트 첫 번째로는 연역법이다. 연역법. 연역법은
이론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1번에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 법칙 방법인데요. 통계조사에 의존을 하게 되죠. SPSS. 그리고 2번에는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같다. 3번에는 연구자 객관성, 가치중립, 조작주의, 양화주의, 표준 절차, 조사 절차, 중시. 그러면 양적 조사의 연역법은 이것을 정리하자면 질적 연구는 사람의 마음과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연구예요. 그래서 숫자나 통계보다는 경험적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유연하게 탐색하면서 새로운 깨달음, 통찰을 얻는데 큰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질적 조사 볼까요? 키포인트 2. 기납법은 관찰이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나왔죠? 방법론적 이원론이다. 질적 조사에서는 현상학적 해석을 주의해요. 왜? 개별 사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2번에는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다르다 그랬어요. 아까 양적 조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양적 조사에는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같다고 했죠. 그런데 질적 조사에서는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다르다고 하고 있어요. 그죠? 3번 주관성, 상대성, 조사 절차가 유연성이다. 그리고 연구자 편견 개입이 가능하대요. 그럼 자체 개입이 가능하겠죠. 근데 아까 양적 조사에서는 연구자가 객관적이라 그랬죠. 그리고 가치 중립적이고 조작주의, 양화주의, 표준 절차, 조사 절차를 중시한다 그랬죠. 근데 질적 조사에서는 양적 조사와 비교했을 적에 다르죠. 그래서 질적 조사 기납법 키포인트 2를 다시 설명하자면 이 내용은 질적 연구는 인간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연구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처럼 객관적인 법칙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각 개인의 경험과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접근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따라서 연구자는 유연하고 해석적인 태도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자신이 주관이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면서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키포인트 3.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나눠 놨네요. 자, 양적 조사 연구의 특성으로 양적 조사는 통계의 결과 중심이다. 질적 조사는 인간 행동과 상호작용의 서술이다. 그리고 가설 검증으로는 양적 조사는 용이하대요. 어? 왜냐면 통계를 가지고 결과 중심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질적 조사는 가설 검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어,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집단 추정으로는 양적 조사가 확률적으로 확률 표집일 경우가 가능하다. 왜? 통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질적 조사는
모집단 추정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어요. 질적 조사는 이렇게 분리가 구분이 되죠. 비교가 되죠. 이러한 내용도 많이 접해봐야 귀에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 키포인트. 키포인트 3. 키포인트가 아까 이거 했죠? 키포인트 4가 됩니다. 연역법과 기납법에 대한 원. 그러면 연역법과 기납법에 대해서 나오겠네요. 그죠? 자, 연역법은 관찰은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래요. 그럼 일반에서 특수하게 되고 이론은 관찰이 또 나오겠죠. 이론과 관찰. 그래서 양쪽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가 있어요. 영역법에는. 기납법에는 관찰은 이론을 만들기 위한 기반이에요. 특수에서 일반으로, 관찰은 이론으로. 기납법에는 질적 조사, 사례 연구, 심층 분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포인트 5를 보면요. 기납법과 연역법이 있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질적 조사는 기납법이고 양적 조사는 영역법이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보면 연역법은 관찰은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랬죠? 일반이 특수, 이론이 관찰, 양적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가 있고 영역법에는 아까 연역법에 대해서 양적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기납법은 관찰을 이론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이에요. 이론. 그리고 관찰은 이론으로. 그래서 기납법에는 질적 조사와 사례 연구, 심층 분석이 있다.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지요. 그리고 키포인트 6. 질적 연구의 종류가 있어요.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자, 질적 연구의 종류에는 민속지화, 근거 이론, 사례 연구, 정기 연구, 형사학적 연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민속지학은 무엇인가? 자, 내용으로 보면은 어떤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문화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규범이라든가 명명이 뭐예요? 사람이나 물건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걸 명명이라고 하고 언어의 표현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근거 이론은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근거에는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납적 과정을 거쳐서 현실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개발한다. 그리고 경험이나 관찰에 근거하여 완성된 이론이다. 왜? 근거 이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례 연구. 사례 연구 중요하다 그랬죠? 네. 사례 연구. 소수의 사례에 대하여 심층 조사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그래야만 단일 사례일 수도 있고
집단적 사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기 연구는 한 개인의 경험과 기록을 남기는 거겠죠. 그래서 종류로는 전기, 그다음에 자서전, 그리고 생애사, 생애 발달별로 생애사가 있겠죠. 네. 그리고 형상학적 연구다. 형상학적 연구가 뭐예요? 사람들이 주관적 경험의 의미를 탐구하는 거죠. 어, 그리고 해석을 연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편견 없는 관찰과 자기 성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질적 연구의 종류로는 이렇게 민속지향, 근거 이론, 사례 연구, 전기 연구, 이건 그냥 일반 전기가 아니죠. 자기 생애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현상학적 연구로 이렇게 질적 연구가 있다. 어, 이게 마지막 장이네요. 여러분 그 어려운 과목에도 불구하고 제가 음성이 많이 이렇게 좀 진정이 안 돼 있는 상태 같아요. 이렇게 들떠 있는 상태. 그래서 어, 음성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걸 진작 올렸어야 되는데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헤드폰 헤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는 바람에 다시 헤드폰 구입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렵죠? 제가 어, 이 과목은 항상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시험에도 포함된 과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 통계는 대부분이 보면 남자분들이 많이 하고 잘하더라고요. 여자보다는. 그래서 저도 이게 통계 쪽에는 조금 약해서 조사론 수업에 좀 애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과목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근데 파고들다 보면 내 것이 되면 어려움은 없어지겠죠. 예. 저도 어, 조사론 수업은 제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어서 어, PPT 자료를 위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근거 자료를 더 붙여서 어, 설명을 했는데 음, 설명하면서도 저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가 조금 앞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한번 다시 볼까요? 제2절의 질적 연구인데요. 3.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 이 포커스의 그룹 면접인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장단점을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적은 비용이래요. 적은 비용으로 여러 개의 표적 집단으로부터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대요. 적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엄청 좋겠죠. 그래서 집단 상황에서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단 역동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인즉슨 집단 역동이 긍정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 그렇게 되면 집단의 상황 속에서도 활발한 의견이 제시되겠죠. 역동적이니까. 그런데 집단 역동이 부정적인 경우, 그렇죠. 긍정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단 역동이 부정적인 경우 집단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의견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포커스 그룹 면접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요약하자면 포커스 그룹 면담은 적은 비용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안에서의 집단 분위기, 집단 역동이 좋으면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겠죠. 그러면은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쁘면 어때요? 집단 역동이 부정적인 경우는 나쁘면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겠죠. 계속. 그리고 한쪽 의견으로만 쏠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왜? 눈치를 보다 보면 집단 역동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죠. 주관적이어야 되는데 주관적이지 못하는 거죠. 왜? 부정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더 되짚어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